시작. 자, 오늘 이제 집합 남은 부분 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같고. 두고. 우리 62번까지 했었나? 네. 오케이. 자, 대칭 차집합 들어가자. 오늘은 뭐 진도 뭐 1시간 정도면 끝날 거야, 아마. 그날 생생내면서 찍고 가려고 그랬는데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고.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안 찍었어. 찍은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보자.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 자, 거기에도 이제 1번에서 대칭 차집합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도 옛날에는 교육 과정에 아예 소단원으로 있었던 놈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없고 또 뭐 이상한 존재야. 뭐 이제 대놓고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도 사라졌어, 교육 과정에서. 근데 이제 나오기는 이름만 빠지고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책에는 전체 집합도 그려져 있는데 전체 집합은 어차피 의미가 별로 없고 이 상황에서. 자,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 요거야, 요거. 이거가 대칭 차집합인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고 딱 이거. 자, 보면은 왼쪽도 A-B고 왼쪽이, 오른쪽은 B-E. 각각 어떠한 차집합인 거지. 그러면서 양쪽 모양이 대칭적이지. 그래서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A 세모 B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 세모도 전 세계 공통적인 기호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세모로 주어지는 거고, 세모가 아니고 다른 걸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차집합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A-B랑 B-A를 합쳐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합집합에서 뭘 뺐을까? 그렇지. 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겠지만 뭐 A 세모 B를 이렇게 한다 또는 이렇게 한다 라고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대칭 차집합 얘기하는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뭐 교육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가 빠졌다는 건 막 이거를 뭐 대단히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뭐 상황 봐가면서 느껴가면서 이제 푸는 건데 몇 가지만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자, 대칭 차집합의 성질에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대. 자, 여기에다가 그냥 성립한다고만 쓸게. 자, 뭐 책 눈으로 우리 잠깐 보면 A 세모 B랑 B 세모 A가 똑같고 2번에 보면 결합법칙 또 성립한다는 거야. 자,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기억니은 디귿으로 옳은 거 그른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랬을 때 교환이나 결합이 성립하냐고 물어보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맞다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랑 4번을 좀 볼 건데, 자, 3번 잠깐 보면 이것도 물론 약간 이제 고급 스킬이긴 한데, 자, 이렇게 대칭 차집합을, 그러니까 똑같은 A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여러 개 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이게 홀수계일 때랑 짝수계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만 생각을 해보면 돼. 자,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자, 봐봐.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거기 책에 나도 지금 안 외우고 살아. 봐봐. 홀수계일 때 A고 짝수계일 때 공집합이라고 돼 있거든. 나도 안 외우고 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안 외우고 어떻게 풀 거냐를 기억해야겠지 우리가. 자, 되게 간단해. 자, 똑같은 걸 대칭 차집합을 여러 개를 해놨을 때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가 다르다는 건 한 개 있든 세 개 있든 다섯 개 있든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겠지. 두 개, 네 개, 여섯 개가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봐봐. 홀수계 99개를 해놔도 한 개 있을 때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A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홀수계를 쭈르륵 연산하고 있으면 걔는 A가 될 거야. A 혼자 있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럼 짝수계는 뭐랑 같냐면 얘랑 똑같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 놈을 빼고 오른쪽 놈에서 왼쪽을 뺀 다음에 합치는 거거든. 봐봐. 왼쪽에서 오른쪽 빼봐. 뭐예요? 공집합.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도 공집합. 합쳐봤자 공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홀수계를 하고 있으면 A고 짝수계를 하고 있으면 공집합인데 이거를 막 이렇게 외우면 이제 나중에 헷갈려. 홀수계가 A였는지 공집합이었는지 나중에 헷갈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홀수계 나오면 한 개짜리다. 짝수계 나오면 두 개짜리랑 똑같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홀짝 결과가 똑같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냥 안 적을게. 칠판도 그냥 끝났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한번 상상으로만 해보자. 머릿속으로 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물론 방금 이미 얘기했지만 A 대칭 차집합 A, A 세모 A 하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서 합친다. 그럼 공집합이겠지.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을 때렸어. 자, A에서 공을 빼면 A, 공에서 A를 빼면 없어. 합치면 A,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 뭐 외울 건 없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쭉 연결을 했을 때 홀수계, 짝수계가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홀수계 나오면 하나짜리, 짝수계 나오면 두 개짜리다. 그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부분 여기에서 끝이 날 텐데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린 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자, 요 유형,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유형을 따로 만들어 놓은 문제집은 내가 눈으로 본 것 중에는 마플 시너지라는 책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기는 해. 근데 어쨌건 그 책에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집어 넣어 놓은 거고. 자, 한번 보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자,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요놈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저놈의 여집합이면 요 부분이랑 이 바깥쪽이 되겠지. 요 부분이 되는 거야,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내가 이제 A 별 B라고 해놨는데 얘도 당연히 공식적인 기호는 아니고 언제든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올 거냐면 좀 표현이 복잡하긴 한데 자, A교 B랑 누구를 합쳤어? A가 B. 그렇지. 맨 바깥쪽을 합친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만약에 문제에 나왔을 때는 이걸 딱 보고 처음에 바로 알기는 쉽진 않아. 그리고 대칭 차집합마저도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요놈의 여집합은 더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는 우리가 눈치채기 힘들어. 근데 이제 요게 나왔을 때 대충 뭐 그림을 그려보든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면 아, 이거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네 정도 이제 느끼면 된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쓴다면 요거에다가 뭐 요렇게도 이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놈에 이제 뭐 이거를 뭐 좀 적어본다면 교랑 바깥쪽을 합친 모양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얘도 이제 성질 나와 있는데 교환 결합이 얘도 성립한대. 얘도 이제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홀수계 짝수계 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넣어놓은 거긴 한데, 자, 여러 개를 했을 때 얘도 홀수계를 했을 때랑 짝수계를 했을 때 결과가 각각 같을 거야. 그럼 얘도 똑같지. 홀수계를 했을 때는 하나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짝수계를 했을 때는 얘랑 똑같게 될 거야. 자, 그럼 한번 상상해보자. 자, 교집합이랑 바깥쪽을 합친 거거든. 자, A랑 A의 교집합은 뭐야? A지. 자, 요놈 전체의 바깥쪽은 그냥 A 여집합이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A랑 A의 여집합을 합쳐놨어. 그럼 전체가 되겠지. 자, 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그맣게 잠깐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됐을 때 교는 A고 바깥쪽은 A여야.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전체가 될 거다. 그러면 짝수계가 나오면 또 전체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한 개짜리다 두 개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손가락에 기억할 거. 그러니까 뭐 따로 외울 거는 별로 없고 딱 기억할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할 거 기억하고 이 그림 정도 눈에 익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할 것은 둘 모두 교환 결합 법칙 성립한다는 거. 같은 집합을 연속적으로 홀수계를 하면 A, 짝수계를 하면 두 개 한 거랑 똑같다. 나머지는 외우지 말고 느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4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지는 거. A 세모 B를 갖다가 요거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대칭 차집합 같이 생겼다 고 생각하면 되고, 그림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지. 이번에는 이제 전체로 좀 그려놓을게. 이렇게 해놓고 뭐 A 세모 B는 뭐 이런 놈이구나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자, 바로 이제 확인을 해보자. 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할 거야. 자, 결국 얘는 앞에서 빼고 뒤에서 빼가지고 합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빼버리면 뭐야?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뺄 게 없으면 그대로 A인 거지. B로 빼면 또 뺄 게 없으니까 요건 거지. 이렇게 되니까 요게 맞다 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이거 뭐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 그냥.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이것도 해보면 그냥 다 쓰자.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빼면 뭐야? 전체. 저렇게 빼면 공. 합쳤어. 공. 틀렸지? 자, 지금 기억 니은까지 봤더니 뭐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처음 봐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보면 A 빼기 공 합 공 빼기 A가 될 거고, A 빼기 공은 A, 공 빼기 A는 공. 합쳤어 A 맞고. 너무 쉽네. 자, 리을. 자, 이것도 해보면 얘는 그냥 뭐 안 써봐도 맞을 것 같지. 공합 공 될 거니까 리을 맞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음. 자, 이것도 해보면 얘도 그냥 하면 된다. 자, 풀다 보니까 뭐 그림도 그릴 필요가 없었던 문제인 거지. 자, 이렇게 되면 A에서 전체 빼면 공, 여기서 빼면 A2여 합치니까 A2여. 이것도 맞는 말.
디귿. 자, 연속으로 하고 있어. 그럼 몇 개인지를 봐야 돼. 몇 개야 보니까? 5개. 자, 이렇게 연속으로 하고 있을 때는 홀짝을 보면 되는데 홀이야. 그러면 한 개랑 똑같으니까 맞다. 고 얘기하면 되겠지. 너무 쉽네. 고. 그다음에 65번. 자, 이번에는 뭐 이런 놈이 있대. 이런 놈이. 그리고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얘 이제 딱 봐서는 지금이니까 요거 보면 합집합의 여집합 바깥쪽이랑 교집합 합쳐놨네. 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네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따로 뭐 이것만 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면 보자마자 느끼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냥 대충 뭐 그림 정도만 그려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저 동글뱅이는 도대체 어떤 놈일까? 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이나 그려볼까? 했을 때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놈이랑 요놈이랑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네.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외울 거는 몇 개 없었잖아. 교환결합 성립하는 거랑 홀수계 짝수계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이제 풀 때는 뭐 별로 써먹을 것도 없어. 자, 바로 기억. 자,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동그라미라고 할게. 자, 요거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 이놈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합친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A합 A여가 전체인데 그놈의 여집합이니까 이제 공 되겠지. 공. 그 다음에 여기는 공이네. 합쳤어? 그럼 공 맞는 거네. 그 다음에 니은. 요거 이런 거 나와주면 땡큐인 거야 이제. 우리 교환 결합 성립한다고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제 니은은 보자마자 맞는 거. 자, 요거 이제 해보자. A합 A의 여에다가 A표 A를 합치는 거. A합 A 그냥 A. 그러면 A 여 A 합쳐 전체 맞네. 그다음에 리을. 자, 이것도 뭐 바로 해보면 합집합의 여 합 교집합. 그냥 문제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지 그냥. 자, 그럼 이거 합치면 전체 여집합이니까 공, 교집합이니까 A, 합쳐 A. 요거는 틀렸네. 그 다음에 미음. 자, 이것도 이제 몇 개인지를 봐야 되는 거지. 몇 개요? 홀수계죠. 그러니까 5개니까 홀수계. 그러면 한 개랑 같은 거니까 맞다. 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너무너무 쉽네. 자, 얘는 이제 딱 봐도 대칭 차집합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여기다 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존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그랬었는데 따로 우리가 뭐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떤 새로운 연산 기호를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푼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뚱맞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게 나오면 일단 그림 정도 그려봐. 뭐 안 써먹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도 안 써먹었어? 그림 그려놓고.
그렇지만 이제 사태파를 위해서 한번 그림 정도는 그려보고 아 그럼 그냥 뭐 무조건 바깥쪽이네 정도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럼 기억 A별 U랑 A별 A여가 같다 해보면 되는 거지 자 합집합의 여 합집합의 여 한번 똑같은지 해보자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다를 하려면 그냥 합집합까지만 봐도 되는 거네 어차피 여집합은 똑같은 거니까 뭐 어쨌거나 해보면 A합 U면 전체 여니까 공 전체 여니까 공 같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미은 자 방금 말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여집합 안 때리고 합집합끼리만 같아도 된다는 걸 파악했으니까 이번에는 합만 한번 봐보면 A합 B랑 요게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요거 같냐? 다르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일단 얘는 소괄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소괄호 먼저 해결을 해주면 A합 B 전체의 여집합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A랑 요놈의 여집합 전체의 여집합 뭐 이런 놈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B가 되느냐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해결을 해도 되고 뭐 그림 그려도 되는데 뭐 오랜만에 법칙 까먹었을까봐 법칙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어떻게 되나 자 요 안쪽에 있는 놈만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보면 A 합에다가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때리면 A여 교 B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분배 법칙을 쓴다면 이쪽으로 와보면 A여 아니 A합 A여 교 A 합 B여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거 전체의 여집합 B냐라고 물어본 거. 자 일단 요 놈은 전체가 될 거고 그럼 교집합이니까 그냥 요 놈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 A합 B여 전체의 여가 B다가 된 거고 얘를 또 한 번 드모르간의 법칙을 때려버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자 그럼 얘는 결국 B-A인데 B-A가 무조건 B라고 할 수 있나? 없겠지 그래서 틀렸다 꼭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저작품 많은 거 왜 개만이 모르는 자 그 다음 이거 찍었나? 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 될 거고. 자, 지금 내가 적어줄 내용은 사실상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단원의 이름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이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이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걸 토대로 이제 합집합 외에도 여러 가지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집합이 두 개 있을 때 즉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자 공식 먼저 얘기를 하면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버리면 돼. 근데 이런 거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이미 이런 건 많이 했어. 뭘 구하려고 하는데 또는으로 연결됐어. 그럼 더하기를 할 건데 그런 것 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 그만큼 빼주기도 하고 뭐 그런 짓거리를 했었지.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런 게 나오면 2의 배수 개수 세고 5의 배수 개수 세고 겹치는 10의 배수 빼고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자, 뭐 그런 얘기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봐보면 자 생각을 해보면 자 A를 이렇게 딱 더했어. 그 다음에 B를 딱 더했어.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더해졌으니까 교집합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또는 우리 뭐 번호 매기는 것도 해봤으니까 1, 2, 3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1, 2, 3을 한 번씩 더하는 걸 내가 보고 싶은 건데 얘는 1, 2 여기는 2, 3 그러니까 2가 날라가야 돼. 그래서 2를 하나 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해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개짜리. 자, 뭐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자, 요거를 구하는 건 거의 비슷해. 자, 일단 하나씩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들을 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 겹치는 부분을 한 번 더 해준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만 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쉬운 문제 빼고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요 놈을 증명을 하려면 빗금으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숫자를 써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겼고, 자, 줄마다 따로따로 한번 써볼 거야. 자, A는 1, 2, 3, 4, 그 다음에 B는 2, 3, 5, 6, 그 다음에 C는 3, 4, 6, 7. 자, 이것들을 쭈르륵 더했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1부터 7까지 하나씩만 더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막 많이 겹쳤어. 자, 그래가지고 뭘 좀 뺄 거야. 뺄 건데 A교 B는 몇 번이야? 2랑 3이지. B교 C는 3교. 그 다음에 C교 A는 3, 4가 될 거야. 요것들을 다 이제 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지금 2 하나 빼고 3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4도 하나 빼고 6도 빼고 3도 빼고 3도 뺐어. 자, 그래놓고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더니 1, 2, 3은 없고 4, 5, 6, 7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빼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다 날라갔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3을 하나 더 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A, B, C를 더했어. 한 가운데 부분만 생각하면 A, B, C를 더했으니까 이 3번 구간이 3번 더해졌는데 A교 B, B교 C, C교 A를 빼니까 이 3번이 다 날라간 거지. 그래서 한 번은 더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만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공식을 토대로 해서 이래저래 머리를 써가면서 푸는 거야. 그리고 특히 집합이 3개 나왔을 때는 복잡하다 싶으면 번호 매긴다. 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68번 한번 가보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어디가 몇 개, 어디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웬만하면 그림 그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림은 한번 그려봐. 물론 뭐 문제 풀다 보면 뭐 그림 막상 그려놨더니 별로 쓸모가 없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와 함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래놓고 자 내가 A가 22개 이런 거 별로 쓸모 없다 그랬지. 칸칸이 알려고 애를 써야 돼.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교집합을 알아내는 거. 그게 안 되면 바깥쪽이야 일단. 자, 교집합 알 수 있는지 봤더니 교집합은 없네. 자, 그러면 바깥쪽을 알면 좋은데 요거 뭐야 요거. A와 B 요즘 그렇지. 드모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 그랬지. 일부러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얘는 바깥쪽이야 바깥쪽. 자,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이 17개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바깥쪽이 17개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체가 몇 개야 지금? 60개인데 바깥쪽이 17개니까 합집합이 43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자 이제 자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가능한데 일단은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그럼 합집합은 A, B 빼기 A교 B니까 합집합이 43 A가 22, B가 32 얘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둘이서 하면 54 하면 뭐야? 11 네모가 1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여기가 11이다 쓰면 되고 그럼 A가 22개인데 여기가 11개니까 얘도 11개겠지. 그 다음에 B는 32개야. 그러면 여기는 21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B-A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1개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2개짜리 정도는 사실 암산으로 돼야 되거든.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자, 2개를 더한 것과 합집합의 차이가 교집합만큼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그냥 이렇게 가면 돼. 합집합이 43개라는 걸 알았어. 그럼 둘이 더해봐. 54지. 그 차이만큼이 그냥 교집합인 거야. 그냥 이렇게 바로 가야 돼. 이런 건 공식 안 쓰고. 이제 막 문자로 나오거나 막 좀 더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공식을 좀 써놓고 보는 게 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끼리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암산 정도로. 그냥 둘이 더한 다음에 뭐 빼면 교집합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꼭. 네. 자, 69번. 자, 딱 봐도 이거 지금 집합 몇 개야? 3개. 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 좀. 자, 일단 3개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간단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림도 꼭 그려봐야 되고 이래저래 머리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아. 자, 최대한 칸칸이 알려고 애를 한번 써볼 거야 지금부터. 자, 근데 일단 요게 뭔지를 좀 알아야겠네. 요게 뭔지를 좀 알아내보자. 자, 이거 교집합끼리 계속 연결돼 있으니까 결합법칙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 두 개만 하면 이거 뭐야? 마이너스 A.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자 이쪽으로 좀 가져가고 B-A 교시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또 뭐야? B-A에서 C를 뺐다고 하면 되지. 그치? 이 부분을 내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이 부분이 어딘지 한번 봐볼게. 자, B-A는 요쪽이지, 요쪽. 요쪽. 여기에서 C를 뺄 거래. 그럼 어디야? 딱 요 놈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번호를 일단 좀 매겨보자. 혹시 모르니까 바깥쪽까지 8로 해놓고 나는 그러면 5번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5번.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한번 봐볼 건데 저기 좀 그림이 복잡하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봐도 되고 그림 다시 그리기가 조금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것들을 번호로 해서 한번 식으로 써볼게. 자, 첫 번째 놈 이거 보면 자 A도 B면 2번, 3번인 거지. 그래서 2번 더하기 3번이 4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C-A는 지금 요 부분이니까 6, 7인 거 보이지? 6, 7. 그다음에 6이랑 7을 더했더니 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B는 1, 4야 요게 3이야 자 느낀점 독후감 자 이게 딱 봤을 때는 AC. 자 딱 봤을 때는 감이 안 오거든 사실. 나도 감이 안 와. 감이 안 오니까 번호를 매겨본 거야. 그랬더니 나는 느낌이 왔어 이제. AC 합. 5가 없다.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돼? 5. 5를 구해야 되는데 봤더니 뭐만 없어? 5만 없어. 지금 5만 없어. 발음이 너무 조로하네요. 자, 즉 지금 합집합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1부터 7까지가 3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놈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1, 2, 3, 4, 6, 7이 얼마야? 15야. 근데 1부터 7까지가 30이래. 그럼 5가 얼마라는 얘기야? 15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집합 3개짜리는 간단한 문제도 뭔가 좀 쉽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감이 오면 뭐 하면 되는데 감이 안 온다 싶으면 번호 매기는 거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70번 가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럴 때 C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또 뭐 이상한 소리 해놨네. 자 일단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와 있긴 한데 느껴봐야지. 가 느껴 너무 중요해. 서로서. 그렇지. 너무 좋아. 자 합집합은 원래 여기서 뭘 빼야 돼? 교. 교를 빼야 되는데 뺄 게 없다는 얘기잖아. 얘가 0이라는 얘기고
이거란 얘기고 서로서란 얘기야. A, B가.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자, 우리 위치가 항상 A, B, C가 좋으니까 그런 위치로 그려볼게. 자, B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C는 겹치겠지. 웃겨? 자, C는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자,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나를 한번 살펴보자. 자, A 합 C랑 B 합 C의 교집합이래. 자, 느껴요? 자, A 합 C랑 B 합 C의 교집합이면 뭐예요? C? C겠지. 자, 생각해보면 이게 그림으로 봐도 그런데 사실 이렇게도 된다. 법칙으로도 돼. 분배로도 돼. 자, C 합으로 묶었을 때 이거거든. 근데 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C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네모칸 지금 C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요 나에 있는 걸 좀 가져와 보면 NC가 2 곱하기 B-C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번호 한번 또 매겨볼게. 자, 이렇게 매겼다고 치면 자, C는 지금 2, 3, 4가 될 거고 B-C는 뭐가 되냐면 5번이 되는 거지. 2, 3, 4를 합친 게 2 곱하기 5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면 자, B 합 C면 2, 3, 4, 5인데 얘가 12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끝났네. 자, 봐봐. 요거 다 더한 게 뭐야? 지금 이거 우리가 대충 써놔서 그렇지 이거 다 더하기야, 더하기. 2, 3, 4 더한 게 2 곱하기 5번이라고 했잖아. 결국 요 식은 3 곱하기 5번이 12다. 그러면 5번은 4개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개다가 되는 거고, 자, C를 구하라 그랬거든? 뭘? C는 누구 구하면 돼? 2, 3, 4 더한 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5번이라며. 5번이 4개니까 8개가 답이 되겠지. 자, 얘도 포인트는 뭐였냐면 가를 보고 서로소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특이한 그림을 그려줘야 편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번호 매기는 거고. 그러니까 번호를 매기면 그냥 뭐 이제 초딩도 대충 설명해주면 이제 아는 거지. 네. 사고력, 수학, 팩토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아니. 알았어.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치로. 자, 여기는 지금 이제 2개만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2개짜리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근데 3개짜리가 나오더라도 느낌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일단 볼게. 자, 1번. 자, 교집합이 최대입을 먼저 써놨네. 자,
교집합이 최대인 건 그럴 때는 합집합은 저절로 최소가 될 거고 이 바깥쪽은 또 다시 최대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반대로 될 거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합집합과 바깥쪽이 최대 최소가 반대가 되는 건 당연하겠지. 안쪽이 작아지면 바깥쪽이 커지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 교와 합을 한번 볼 건데, 자 봐봐.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딱 있다고 해보자. 그럼 요게 지금 합집합이지. 요게 지금 교집합이 많아졌지. 합집합이 어때? 작아지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겹치는 게 적을수록 요게 큰 거고 겹치는 게 많을수록 요게 작은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반대고 이렇게도 반대고. 그래서 이렇게는 또 똑같이 된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게 최대일 때가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A, B가 있어. 자, 겹치는 게 제일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같다. 내가 보랑 주먹을 한 이유가 있겠지. 얘가 더 작아 지금. 부분집합. 이렇게 들어가야 가장 많이 겹친 거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은 둘 중 작은 놈이 전부 겹친다고 생각하면 돼. 뭐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에서 뭘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또 될 수 있고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아니면 이 바깥쪽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뭘로 나오든 우리는 요걸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려면 다 겹쳐야 되네 라고 접근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겹치는 게 가장 적으려면 어찌해야 돼? 안 겹치면 되지. 안 겹치면 돼. 자,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좀 쪼개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1순위는 뭐냐면 안 겹치는 거. 이러면 돼, 이러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게 불가능할 때가 있어. 불가능할 때가. 자, 그러면 요게 불가능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어쩔 수 없이 바깥쪽을 쳐다봐야 돼. 그래서 얘가 불가능할 때는 이 순위가 뭐가 되냐면 이 바깥쪽이 빵개인 거. 요렇게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EX를 볼 건데 거기 손가락 잠깐 보면 꼭 이 상황이 아니어도 다른 상황에서도 최소를 물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작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보자는 거야. 자, 일단 EX 봐볼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개짜리의 관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EX 첫 번째 거 보면 자, 이런 상황이야. 자, 1번은 교집합이 최대일 때의 상황을 그려보라는 거야, 지금. 뭐 어디가 몇 개다 이것보다 일단은 상황을 다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둘 중 작은 놈이 다 겹치면 된다 그랬지. 자, 일부러 부분집합으로 안 그렸고, 자, 그러면 25, 20 요게 다 겹쳐야 되는 거지. 그 말은 여기가 20개고 여기는 빵개란 얘기야. 그럼 여기 몇 개일까? 5개. 자, 그럼 합집합이 몇 개? 25개. 합집합이. 그러면 바깥쪽은 25개.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다양하겠지. 자, 2번만 적을게. 자,
여기에서 만약에 교집합의 최대값이 뭐냐 물어보면 20이다. 만약에 합집합의 최소값이 뭐냐 물어보면 25개다. 그 다음에 바깥쪽의 최대값이 뭐냐 25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소인 거. 자,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일단 가장 좋은 건 안 겹치는 거지. 자, 한번 써보자. 자, 안 겹친다는 건 여기가 빵개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몇 개일까? 20. 여기는? 20. 그럼 합집합이 40. 45. 그럼 여기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번에도 다 적어보자.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교집합의 최소값은 0이야. 합집합의 최대값은 45가 될 거고. 요놈의 최소값은 5가 될 거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자, 이번에도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도 뭐 다 겹치면 제일 좋은 거니까 다 겹친다. 그럼 여기는 5개, 1개. 합집합이 25개야. 근데 전체가 40개니까 여기가 15개다. 뭐 하면 되겠지. 자, 이래 놓고 봤더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20, 합집합의 최소값은 25, 바깥쪽의 최대값은 15.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 최소인 상황. 자, 얘도 어쨌건 교집합이 최소이려면 안 겹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빵개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몇 개야? 25개. 여기는? 20개. 자, 그러면 합집합이 몇 개야? 40. 45개. 그럼 바깥쪽은? 5개. 5개. 오.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합집합이 40개인데 둘이 더해서 40개를 넘어버리는 거야 지금. 이러면 교집합이 빵개일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방향을 틀어야 돼. 어떻게 틀어야 되냐면 여기가 빵개다. 이렇게 틀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합집합이 40개인 거야. 근데 A, B를 더했더니 45개인 거고. 그럼 교집합이 몇 개인 거야? 5개. 그러면 여기가 20, 여기가 1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교집합의 최소값은 0이 될 수 없고 5여야 하고 합집합의 최대값은 40이 될 거고 바깥쪽의 최소값이 이제 빵개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5분만 있다가 다시 들어올게. 앉아. 너 얼굴 나와. 어떻게 자, 이거 찍었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넘버 74 한번 해보자. 우와. 우와? 네? 뭐가 뭐가지? 영어 잘하셨네요. 자,
나왔어. 이제 가끔 그 한국말 길게 나오면 당황하는 애들이 있는데 한국말이야. 읽으면 돼 그냥. 자, 학급 전체가 30명. 물론 이제 수학 문제는 막 자세히 읽는 게 아니라 이제 포인트를 뽑아내야겠지. 자, 전체 30명. 그럼 이걸 바꿔 그냥 이렇게. 전체가 30명이네. A 방문한 게 17. B 방문한 게 15. 둘이 합치면 30 넘어가네. 자, 이래 놓고 A와 B, 자, 요 말 중요하겠다. 자, A와 B 중 한 지역만의, 그러니까 요놈의 최대랑 최소를 곱하라는 거야.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말 A와 B 중 한 지역만이 뭘까? 교 A, 땡. B 또는 아. B 빼기 A. 땡. 일단 보영이 말은 안 들려. 대칭 차지. 그렇지. 자, 봐봐. 여기 봐봐. A 하나만, A, B 둘 다, B 하나만 다 아닌 거야. 그러면 A 하나만, B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 B 안정해놓고 하나만인 거니까 얘는 결국 어디냐면 이 대칭 차집합 부분. 요 부분인 거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 잠깐만. 혹시 뭐 다른 조건이 있나 잠깐 확인을 해보고. 자, 우리가 안 배우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자, 요 부분이 크려면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어디가 작아야 될 것 같냐? 교집합. 교집합이 작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근데 조건이 사실 있거든. 뭐냐면 합집합이 일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합집합이 20개라고 해볼게. 합집합이 정해졌어. 그럴 때 교집합이 작으면 노란색이 크겠지. 근데 교집합이 작아질 때 합집합도 막 같이 작아져. 그럼 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합집합이 혹시 고정되나를 봐야 되는데 뭐 그렇진 않아. 바깥쪽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지금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놈의 최대가 나오려면 이래야 될 것 같지만 합집합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다행인 건 뭐냐? 교집합과 바깥쪽은 원래 같이 다닌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는 그냥 얘도 같이 최소인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뭐냐? 이거를 전체로 봐야 돼, 전체로. 자, 번호를 이렇게 매겨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좀 적어보면 전체에서 2랑 4가 작아지면 1, 3이 커지겠지. 2, 4는 원래 같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은 2, 4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합집합이 고정이 안 되더라도 전체 집합만 고정이 돼 있으면 2 더하기 4가 작아지면 1 더하기 3은 올라갈 거야. 그리고 2 더하기 4가 커지면 1 더하기 3은 내려갈 거고.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결국 뭐만 생각하면 되냐?
교집합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M 먼저 구하러 가보면 얘가 교집합이 최소여야 돼. 자, 교집합이 빵개 될 수 있는지 봐보자. 될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면 어디가 빵개? 바깥쪽이 빵개여야 돼. 자, 그러면 자, 둘이 더해서 32개니까 여기가 2란 얘기고 여기가 15, 여기가 13인 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지금 1 더하기 3은 뭐가 되냐? 28이 되는 거네. 요게 대문자 M이 되는 거고. 자, 소문자 M은 요게 클 때. 자,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겹쳐야 된다 그랬지? 전부 다. 자, 작은 놈 전부 다. 15개가 다 들어가야 돼. 여기 빵개, 2개, 여기는 몇 개일까? 13개 되겠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1 더하기 3을 해봤더니 2개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요거 2개를 곱하면 답은 5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자, 그러면 뭐 3개야, 3개. 자, 또 뭐라 나왔는데 3개짜리는 뭐 무조건 그림 그려봐야 되니까 일단 그려보자. 자, 일단은 A, B 몇 개인지 살짝만 옆에다 적어볼게요. 뭐 이런 상황이고 A교, 자 일단 다행인 게 요거 나왔다. 요거 이런 거 나와주면 땡큐지 이제. 여기가 5개 확정. 자, 그 다음에 A교 B가 10이야? 그러면 여기가 5개란 얘기지. 일단 여기까지 확정. 나머지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난 도대체 뭘 구해야 되나 봐보자. C에서 A 합 B를 빼래. 자, C에서 A 합 B를 빼면 나 요 부분 얘기한 거지. 요 부분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확인해보자. 어찌해야 될까를 생각해볼게. 자, 근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어떤 동그라미가 있다고 하고 이 동그라미가 그 개수가 정해졌다면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어쨌건 우리 이쪽이니까 C를 보면 C는 고정이 됐네 이제. 자, C 전체 19개가 고정이 됐고 그러면서 얘도 고정이 됐지. 그러면 고정 안 된 부분이 어딘 거야? 내가 구할 부분 말고 여기랑 여기가 고정이 안 된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이거네. 요 부분이 최소가 되려면 얘랑 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최대를 물어봤으면 얘네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자, 그럼 그 상황을 만들어 볼 거야. 자, A 쪽 한번 봐볼게. A에서 보면 5 고정됐고 여기가 저기 하거든. 자, 그러면 얘가 크려면 여기가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빵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네. 자, 14개인데 빵개 5개.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4개란 얘기고. 얘도 뭐 마찬가지네. 여기 6개란 얘기지. 그럼 결국 C가 총 19개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4개가 되겠지. 4개. 그래서 4개가 답이 될 거고. 자, 우리 재미삼아 그러면 최대값도 한번 구해볼까? 뭐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자, 지금 여기가 크려면 이번에는 여기가 작고 여기가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가 빵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커야 되고 여기가 커야 돼. 그럼 결국 여기가 빵개, 빵개. 그러면 얘는 14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이런 문제 중에 이건 이제 보너스야. 말로만 얘기할 건데 쓸 거네. 자, 아무튼 보너스. 자, 요런 얘기가 간혹 나올 때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식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요 부분을 내가 x 부분이라고 해볼게. 만약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런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이런저런 상황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자, 그럼 얘가 빵개가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럴 땐 저 부분이 몇 개여야 될까? 그럼 가장 작으려면 1개여야겠지. 자, 이럴 때는 저 부분에다가 1 써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답이 13개가 되겠지. 그때는 뭐 이런 표현도 실제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뭐 개수가 0이 아니라 그랬나 뭐라고 하여튼간 0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와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1개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꼭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찍고 여기까지.